말 많은 물고기. 요번 영상은요, 오은영의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전 영상에서, 폭력에 대한 아이들의 그 폭력, 자폐 아이들이 폭력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게 없고 좀 원론적인 내용들을 다뤘다고 한다면은 요 금쪽 같은 애새끼라는 프로에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요 영상은 지금 여기 말 많은 물고기 뿐만 아니라 제가 두 군데를 다 올리려고 합니다. 그게 그 TV 똥덩이 있는 곳에 거기도 이제 같이 요 같은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어차피 이거는 뭐 전체 그 오은영 박사의 접근법에 대한 내용도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군데를 다 같은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 영상에서 그 폭력, 자폐 아이들의 폭력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담겨 있고요. 자폐 아이들 뿐만 아니라 일반 아이들의 폭력성까지도 이제 그 포함해서 다루려고 하는데, 제가 그 제목을 뭐라고 이제 잡을 거냐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왔어요. 이 TV 프로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오은영의 금쪽 같은 내 새끼 솔루션은, 금쪽이 솔루션은,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있어서는 이게 암세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제목을 비슷하게 이제 잡을 건데, 실제로 뭐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 민통표리가 오은영이 저격하면서 아주 대놓고 그냥 비판하려고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뽑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 유튜브 같은 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이제 제목 같은 걸 보면은 실제 제목에 나온 것과 내용이 있는 것과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자극적으로 뽑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보게끔 만드는데 실제 그 내용에서는 별게 없는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눈에 띄는데, 제 영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제 영상은 그렇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이 영상에서 오은영 박사의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의 두뇌를, 암세포라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어떤 부위든 간에 그게 두뇌든 뭐 간이든 뭐 어떤 조직이든 간에 암세포가 생기면은 이 암세포는 다른 세포들의 그런 어떤 분화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결국에 가서는 그 주변을 이제 죽이게 되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을 결국은 이제 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예. 이 실제로 오은영 박사의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이 오은영 박사가 주고 있는 솔루션은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있어서는 암세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내용과 비슷한 게 제가 예전에 올린 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은영의 뭐라고 했더라? 오은영 박사의 훈육법. 오은영 박사의 오은영의 훈육법 개나 주자라고 하는 영상으로 올렸었는데, 뭐 제가 링크를 걸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이나 이런 지식이 있으면은 뭐 링크를 걸겠지만 제가 그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요 영상은 요 영상으로 따로 올라갈 텐데, 그때도 이제 제가 한번 다뤘어요. 왜냐하면 훈육이라고 하는 거는 두뇌 발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어떤 역할을 하냐면 훈육 자체가 두뇌 발달을 방해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의 두뇌는 점점점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점점 줄어들고 결국에 가서는 부모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과 다르지 않게 길들여질 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길들여진 상태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쓰여지고 버려지고 하는 거는 내가 주인으로 삼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로서는 삶이 편해질 수 있죠. 왜? 아이들이 말을 잘 들으니까요. 훈육을 시키면은 아이들이 말을 잘 들으니까. 이거를 어디다 비교하면 되느냐? 집에서 기르는 개 비교를 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개들이 자기들의 본능을 못 이겨서 막 이렇게 그 신발 물어뜯고 종이 물어뜯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똥오줌 싸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걔네들을 길을 딱 들여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면 주인들은 어떻죠? 치워야 될 거리가 없어요. 지들이 알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가끔 데리고 놀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진 이 본능 중에서, 이게 인간이라기보다는 동물적인 본능이에요. 편하고자 하는 본능,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자 바라는 그런 어떤 본능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동물들을 길들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동물들 그냥 밥 주고 지가 알아서 뭐 똥 싸고 뭐 이렇게 다 하니까 뭐 최소한의 그런 어떤 손이 가야 될 부분이 최소한이 되고, 또 손이 가야 될 부분이 최소한이 되면 내가 그 개나 이런 애들 데리고 놀면서 그냥 재밌게 즐겁게 놀면서 지나면 되죠. 예.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오는 이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종류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금쪽 같은 내 새끼의 6월 13일하고 20일 날 두 번에 걸쳐서 그 방송이 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폭력적인 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엄마를 그 말 그대로 사정없이 때리고 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이제 안 보셨으면은 지금 여기서 이 영상을 멈추고 한번 가셔가지고 다시 보기든 뭐든 한번 보세요. 일단 제가 그거는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더 뚜렷하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 아이의 전체적인 내용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오은영이라고 하는 박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은영 스스로도 오은영님, 님자를 붙일게요. 네, 오은영님 스스로도 오은영 박사님이 이러면서 자기를 좀 높이는 형태로 가잖아요. 네, 그게 저는 이제 승려들도 그렇다고 했는데, 스님, 그래가지고 아예 님자를 붙여가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직책에다가 이런 식으로 님자를 붙여서 심지어는 대통령도 대통령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직책은 인간 그 자체를 대변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타이틀을 빼는 것도 있고, 자,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저도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박사끼리니까 일단 타이틀 떼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은영님으로 이제 가고, 저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님자만 붙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말을 할 때 님자도 뺀 상태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있는 그대로 가도록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솔루션을 잘 보면은 다른 아이들의 솔루션하고 조금 달라요. 전체적인 그 분위기가. 그게 뭐냐면은, 아이가 중학생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중학생인데 폭력적인 아이가 이렇게 TV에까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왔다. 어린아이들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잊혀질 수 있지만, 중학생들은 주변 친구나 이런 아이들이 이미 머리가 어느 정도 커서 기억도 오래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쪽 같은 내 새끼의 이런 모습으로 나왔다 그러면 일단 낙인이 찍힌다고 저는 봐요. 네, 이게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하는 위험성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낙인이 지금 이 영상은 이제 자폐 부모님들, 자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대상으로 이제 제가 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가고 갈 예정인데,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회에서 자폐라는 낙인도 찍어 놓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모님들이 길을 못 펴죠. 그리고 학교 가면은 선생님들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들로는 학교 가면 선생님들한테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더 많다 그래요. 그러면 왜냐? 아이가 거기 가가지고 그 수업이나 이런 것에서 사고를 치고 선생님의 그런 어떤 지시나 이런 걸 안 따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전체적으로 우울함도 같이 오고 또 기가 죽고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든 그 훈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아이들을 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그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워 놓잖아요. 그러면 두뇌가 발달해서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까지도 그 길을 다 막는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길들여진 개들은 주어진 일밖에는 못해요. 물론 자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니 그냥 주어진 일이라도 직업 교육이라도 받아서 조금이라도 자기 먹고 살 거를 좀 이렇게 찾아서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는 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이는데,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 이 사회는 이 폭력이 왜 생기냐면 폭력을 가하는 아이들이 자기의 그런 어떤 이제 요거는 부모에 대한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폭력도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그 아이들끼리 또래끼리 또는 사회에서의 오는 그런 어떤 폭력들은 내가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요건 갑질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있어서 또는 권력이 있어서 이 종업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 사장이라고 그러면서 그 직원들 때리고 직원들에게 부당한 거를 시키고 이런 갑질을 하는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폭력을 이렇게 쓰면서 욕설이나 폭력 쓰면서 강압적으로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딱 이겁니다. 뭐냐?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말과 리더십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말과 설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력을 행사하는 여기에 나온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 오은영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가 감정 표현을 배우질 못해서 여기다 써놨어요. 감정 표현을 배우지 못해서 이게 이제 끝에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트리거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리고 화가 났을 때 내 몸을 알아차리기. 그래서 이 모든 것 차리지 못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못 배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네. 이거를 가르쳐 준다고 되면은 어른들도 화내질 말아야죠. 그죠? 오은영님이 얼마나 화를 안 내고 자기 감정을 얼마나 바라볼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모님들이 또 얼마나 어른들이 자기 감정을 스스로 바라보고 또 감정 표현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부부 사이에 싸움이 없어야 되고 또 그 친구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없어야 되고 사회 전체가 화목해야죠. 묻지마 범죄 이런 것도 없어야 되고 스토킹이나 이런 것도 없어야 되고 사회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아이에게 이런 거를 아이가 못 배우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이 프로에서 딱 보면은 이 오은영 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나오지가 않죠. 왜?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요. 이건 감정이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자기 감정을 자기가 볼 수 있으면 게임 끝나요. 말 그대로. 그러면은 화를 낼 이유도 별로 없고 또 저희 흔히 얘기하는 왜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수가 그 가늠한 여자에게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했더니 예수가 말 한마디로 그 손에서 돌을 내려놓게 했다.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예수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 예수가 사람들 손에서 돌을 내려놓게 만들었을 때는 그 사람들의 그 다른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그 감정,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쟤는 죄를 지었다라고 단정하는 그러한 결론이 내려질 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스스로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돌을 손에서 지가 내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돌 던지는 데 가가지고 예수가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 설득해서 손에서 돌을 내려놓게 만든다? 못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설득해봐야 10명이면 한둘 설득을 할까 말까? 거기다 폭력성이라고 하는 건 이게 본능에서 오다 보니까 폭력을 더 스스로가 끌어오르는 그런 어떤 그 감정을 주체 못하면은 돌을 던지는 쪽에다 설득을 시키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이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정치하는 한국의 정치가 예전에 지역 감정 일으키고 뭐 요즘 그 남자 여자 갈라치기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갈라치기가 동물적 본능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 갈라치기가 먹히잖아요, 어느 정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본능에서 오는 감정을 끌어올리게 만들면 폭력성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오영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마 오영님도 자기 스스로 이거를 트리거를 어떻게 인지할 수 있고 또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고 못 가르친다고 저는 거의 뭐 확신을 합니다. 뭐 아니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오영님이 이 얘기 듣고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나 할 수 있어 그러면 맞짱 토론 저는 얼마든지 합니다. 오은영님 혼자서 오기 부담 간다? 그러면 패널 다 데리고 와도 상관없어요. 왜? 저는 일당 천이든 만이든 일당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를 다 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고 오는 것, 뭐 시간의 문제, 또 체력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 논리적인 것들 저는 다 깰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내용들이 주로 이런 내용들일 텐데, 거기다가 일단 결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이제 먼저 얘기를 하자면, 결론에서 끝에서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아이의 폭력성에 대한 건 요 앞에 들어가서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뭐라 하냐면은, 이혼을 해도,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좀 멀리 놓고 봐야 되는데, 노안이 온 지는 좀 됐죠. 예, 이혼해도 이 부부였던 사람들이 협동해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것도 저는 개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에 따라서는요, 그 부모가 상대방이 없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특히 두뇌 발달에 있어서 기를 들일 때는 부부가 합동을 하면 잘 돼요. 왜? 그러니까 이혼을 했으니까 이제 부부는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아이의 부모들이 합동을 하면 잘 돼요. 왜? 아이가 두 사람이 합동으로 공격하면 아이가 갈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잘 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이를 개처럼 길들일 때 요 말은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이가 개인가요? 길들여야 된 개로 보시나요? 고유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개이길 바라세요? 만약 그런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독 취소하는 분들도 많고 또 구독 모르고 하셨다가 취소하는 분들도 많은데 불편할 수밖에 없죠. 네. 이런 불편함을 실제로 견디지 못하면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아예 물 건너간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다름은 그냥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뭐 그게 마치 중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그 중도 아닙니다. 그냥 다른다는 또 하나의 정의를 만들어 놓고 마치 나는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보는 형식으로 나가는 거지, 그거는 실제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엇인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한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라보는 그 시선이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들을 또다시 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내가 다르다. 쟤는 다르니까 나랑 이야기를 하면 안 통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그 사람과 거리를 두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회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이제 특히 자폐 부모님들, 자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또는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뭐 사회에 적응이 잘 안 되는 폭력이 있는 아이라든가 또 사회 문제가 있다고 문제아로 낙인 찍히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께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러한 다름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규정 짓고 힘들고 이 아이가 이 사회, 그러니까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교사들로부터 한 소리 들으면 주눅 들고 이런 틀을 다 깨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런 틀을 깨지를 못하면 결코 아이의 미래를 준비를 해 줄 수가 없어요. 사회가 길을 들이는 대로 그냥 맡겨버리면 집에서는 나는 길을 안 들인다라고 하더라도 사회가 길 들여놓으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럼 자폐아이는 사회가 규정해놓은 자폐아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딱 그 틀에 갇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틀을 벗어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 길들여져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운더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선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학교에서 교사한테 내가 도전장을 내민 적이 있었나?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박사를 할 때 저는 개 취급을 당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이제 석사 때 지도교수와 그 다음에 포닥할 때 저희 보스와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제 보스, 그 사람들은 실제로 저는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거를 배우고 두뇌 사용하는 것들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 나름대로 저를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들이다, 스승이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박사 때만큼은 아니에요. 네, 그때는 이제 저는 말 그대로 노예의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거기서는 배운 거는 없고 제 노동력과 학위를 맞바꿨다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저도 반항을 못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수라고 하는 권위, 지도교수라고 하는 그 권위와, 물론, 제가 뒤로 반항은 하긴 했어요. 그 실험실을 떠나서 다른 교수들 찾아가면서 그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다른 교수들이, 야, 네가 오면 나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결국에 가서는 이제 있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있는 데서 빨리 학위 받고 나가자, 이게 이제 저는 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그 실험실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그런 내가 할 수 없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스스로의 바운더리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특히나 자폐아이를 키우거나 이래서 자식으로부터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외부로부터 듣게 되면 이 바운더리가 더 강하게 만들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틀을 벗어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틀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그런 틀을 깨가는 것, 자폐아이를 이해해가면서 이제 실제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틀들을 깨가면서 아이들에게 스스로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법을 이제 제가 수업에서 다루는 건데, 어쨌든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오은영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혼해도 협동해서 아이를 키워야, 저 부모라면 아이를 키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아이를 개로 키울 때는 이 말이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협동을 하면 아이는 이쪽도 갈 수 없고 이쪽도 갈 수 없고, 그럼 집을 떠나서 두 부모를 모두 떠나서 홀로 서야 되는데, 홀로 서기가 되면 집에 안 있겠죠. 예, 사춘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는 말 그대로 스스로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 길들여지는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서도 어느 한쪽이 사회나 이런 것에서 강한 길들여진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의 교육에 같이 협력을 했을 때 가등 교육을 끌어내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가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혼해서 나는 혼자인데, 그래서 이혼했는데 배우자였던 사람은,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아이에 대한 관심 없고,
그래서 나는 오은영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같이 하는 게 낫다는데 나는 이게 안 돼서 힘들고 그래서 제 삶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거 아닌가 이렇게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합니다. 혼자라도 얼마든지 아이를 키울 수 있고 또 같이 하면 좋다라고 할 때는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아이의 두뇌 발달을 위해서 부모가 생각을 하면서 방법을 같이 찾아갈 때 그때만 그 이야기가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실제 이 폭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아이의 끝에 보면은, 요 얘기도 하나 마저 할까요? 끝에 보면은 그 대화를 하는 방법을 전달해주는 대화 전문가 같은 사람이 와서 이제 실제 말을 할 때 이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톤을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 저는 그거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톤을 바꾸면은 아이가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에 부딪혀요. 거기다가 이 아이가 중학생이라고 들었는데 중학교 2학년인가? 제가 어디 그건 안 적어놨네요. 예. 어쨌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 제가 끝부분을 보니까 그게 이제 20일 방송이었죠. 그러니까 며칠 전 방송이었는데 그때 보니까 아이는 눈치가 뻔하더라고요. 왜 뭐냐면 옆에서 다 촬영하고 있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또 그 후에 가서는 뭐 촬영하는 팀들이 다 철수한 상태에서도 뭐 내용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했는지 아무튼 뭐 그걸 보내왔는지 모르지만 아이는 일단 포장하는 방법을 이미 익혔더라고요. 근데 요게 중학생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초등학생들도 초등학생이었는데 폭력성이 심한 그 아이 같은 경우에도 포장을 굉장히 잘해요.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있다가 기회를 봐서 폭력성은 다시 늘어나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걸 꾸준한 그런 어떤 애프터 서비스라고 할까요? 예, 그런 거를 통해서 아이가 바뀔 수 있도록 이 팀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그렇게 녹록하게 아이가 자기 의지로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바뀐다라고 하는 변화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패널들이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흘러갈 때 제일 많이 했던 말들이, 오은영 박사도 아마 오은영 님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뭔 얘기를 했냐면은, 아니, 저게 뭐라고? 아이가 저런 거에 저렇게 반항하고 폭력을 쓰지? 저게 뭐라고?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그 패널들도 이 두뇌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그거를 못 본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회성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은 상태, 폭력으로 일단 이어지고 나면 사회성을 벗어난 범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는 함께 어울릴 때 그때의 사회성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 내가 딱히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서로 의견을 이야기를 해가면서 대화를 할 수 있고 꾸준히 그 대화들이 이어갈 수 있는 것, 이거는 사회성이에요. 그죠? 만약에 이제 이때 생각을 통해서 제가 저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나는 내 의견을 이렇게 표현하고 제 생각이 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물어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회성이 아니라 대인관계예요. 이 두 개가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사회성은 기본적으로 내가 속한 그 사회의 구성원들과 손발이 잘 맞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여기서 오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거를 같이 지내면서 대학에서 또 같은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때 어려서부터 함께 했던, 그때는 이제 왜 그 권력의 서열이나 이런 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함께 어울릴 수 있었던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서 먹고 놀고 이랬던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능력은 사회성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그 공적인 자리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한 나라의 수장이 돼서 뭐 지난번에 봤더니 G7이 여기 캐나다 이제 알버타 주 쪽 락키 저희 넘어가서 있는 BC주에서 넘어가죠. 예, 거기에서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런 자리가 딱 있으면 사회성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성에 기반을 둬서 사람들과 어울린 사람들은 가서 할 일이 없어요. 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술도 나오고 그럴 테니까 술이나 한잔 하면서 같이 음식 먹으면서 음식 얘기나 하고, 이 정도로 끝날 거란 얘기죠. 그런데 대인관계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냐면은 가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처음 만나더라도 뭐 같은 G7이 뭐 정상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들이니까 내가 저 사람들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당면한 무슨 어떤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협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는 접근을 내가 미리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을 하는 상태에서 뭐 실질적으로는 임기응변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있죠. 임기응변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과 흔히 얘기하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러죠. 네,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대화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의 어떤 하나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와 사회성은 완전히 차이가 커요. 사회성은 자기 무리 속에서 멈춰져 있고 그 속에서 좋다고 이제 같이 먹고 놀고 이런 게 대부분이고, 실제 대인관계로 가면 생각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크거든요. 어쨌든 폭력으로 갔다라고 하는 건 사회성을 넘어서서 다른 쪽으로 간 거예요. 왜? 함께 어울리지를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패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게 뭐라고. 근데 아이에게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뭐예요? 네. 아이에게는 그것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구속을 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던 그 패널들하고 오은영님하고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자기들끼리는 짝짝꿍이 맞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아이의 그러한 그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자체를, 폭력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 원인 자체를 아예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를 하느냐? 아이의 지금 나와 있는 결론을 보고 얘가 감정적으로 이제 표현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걸 익히면 뭐 조금 나아질 수 있겠다. 뭐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개들도 막 짖고 이러다가 그 개들의 감정을 좀 익혀줘 가면서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막 이러면은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안 짖어요. 그죠? 요거는 뭐 개나 이런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개나 고양이들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특히 고양이과 뭐 개도 그렇지만 이게 무리 생활하는, 사회를 이루어서 하는 그런 어떤 살아가는 개는 이제 특히 더하고, 고양이과 중에서 이제 사회를 이루는 사자나 이런 경우도 이제 특히나 더 이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실질적으로 이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뭐 사람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마치 아이가 폭력성을 벗어나서 실제로 완전히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감정을 읽어주면. 하지만 문제의 근원을 찾아놓지를 않으면 결국 그러한 것은 불씨는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활활 타오를 그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패널들도 그렇고 이 부모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이가 왜 그러는지, 저게 뭐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아마 이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 그 영상을 지금 보고 오셔서 계속 듣고 있다면 저게 뭐라고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기준으로 봤을 때 원인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회성을 보면은 저거는 저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 틀 속에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원인을 못 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현상을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 결론은 그거죠. 수박 겉핥기식이 되고 또 자기들이 잘하는 건 보여줘야 되니까 온갖 모든 그런 어떤 그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의 그런 어떤 이 아이를 설득해 가면서 그 폭력성을 없애려는 시도를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시도의 원인이 뚜렷하게 찾지를 못한 상태에서 저게 뭐라고 하는 상태에서 그 솔루션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으면 제가 그랬죠. 이거는 수박 겉핥기식이 되기 때문에 그 순간 아이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 근데 그 불씨가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요거는 다룬 적이 있었나요? 언제 한번 그 감정에 대한 거를 이 부모님들 대상인 말 많은 물고기가 아니라 아마 저 TV 똥똥이 쪽에서 다룰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감정을 읽어줘가면서 그렇게 안정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안정이 됐다라고 되면은 그게 이제 그 부모가 아이의 그런 어떤 그 행동을 보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한 걸 통해서 아이에게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이렇게 좀 해줄 수 없을까라는 식으로 부탁만 계속 들어가죠. 물론 이 자폐교육에서 자폐아이들 교육에서 이 부탁으로 시작하는 게 하나가 들어가 있지만 요것도 사용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부탁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사람보다 권력이 더 있구나, 내가 힘이 더 있구나로 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이 사람을 만만하게 봐요. 그래서 이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의 감정을 이렇게 다독여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이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지난번에 이해를 해줬는데 그랬는데 다음날 왔더니 같은 걸 놓고 야 지난번에 이렇게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너 이거 도대체 왜 안 하니?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잔소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양치질하는 거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양치질 좀 네가 양치질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설득처럼 보이죠. 이게 양치질은 매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네 건강을 위한 거니까 제발 좀 양치질 좀 하는 게 어떻겠니? 이런 식으로 부탁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아빠가 부탁하니까 그래 내가 양치질 해주지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걸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아이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거예요. 그래 내가 해준다. 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게 뭐죠? 당신들은 부탁을 했고 나는 그 부탁을 들어줬으니까 나중에 당신들은 내 부탁도 들어줘야 돼. 거래가 아이 머릿속에 스스로가 성립이 돼요. 그 아이가 했던 말 중에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제가 기억나는 게 왜 맨날 나만 맨날 사과해야 돼? 어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예요. 이게 뭐죠? 그 전까지는 아이가 계속 미안하다는, 폭력을 쓰고 나서 미안하다는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죠. 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죠?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옆에서 부탁하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겹쳐서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나중에 가면 이게 불씨가 돼서 폭발을 하는 그 요소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사람이
그 일상이 그런 식으로 계속 젖어들잖아요. 그러면 요구가 점점 강해져요. 이건 사람의 본능이 아니라 동물적 본능이에요. 야생 동물들이 먹을 걸 계속 주는데 가늘 때마다 먹을 걸 주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먹을 걸 안 준다. 그럼 처음에는 와서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죠. 나중에 하면 물어요. 덤벼요. 예. 이게 동물적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내 욕구를 충족을 계속 시켜주면서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 그럼 당신들은 끝까지 나를 편안하게 해줘야 돼가 돼요. 이건 동물적 욕구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두뇌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내 욕구를 충족할지에만 집중을 해요. 그럼 머리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는 머리가 아니라 그냥 내 욕구를 주장하는 정도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오은영님의 이 제 금쪽이 솔루션은 암세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암세포가 이게 점점점 커져가면 결국에 와서는 폭발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은영 님이 하고 있는 이 훈육법,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중학생쯤 되니까 이제는 훈육이 들어가질 않아요. 아예. 끝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아이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뭐 안 받아들여져. 어린 아이가 폭력을 휘두를 땐 그게 가능했죠. 그러면서 또 아이를 뭐 부모도 폭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아이가 막 그렇게 폭력을 쓴다든가 때를 쓴다든가 그러면 꼭 안아주어 가면서 이제 그걸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접근을 시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훈육법을 지금 이 중학생에게는 한마디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끝에 가서 나온 게 뭐냐면 얘가 못 배워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이 못 배워서도 제가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면 못 배웠다라고 하는 거는 어린아이들은 가르쳐 주는 거를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돼가 들어가요. 이게 교육이 엉뚱한 길로 가는 이유거든요. 네. 너희들은 가르쳐 주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얘가 받아들이질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계속해서 훈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처럼 훈련시켜야 된다는 게 요 내용에 딱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바로 이런 아주 교묘하게 오은영님은 이걸 비껴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훈육해야 되고 뭐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이럴 때 너 이러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죠. 뭐 경찰서 데려가서 너 이러면은 경찰서도 가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 10대가 된 아이에게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죠? 오은영님은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걸로 접근하면 아이가 오히려 더 폭발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은영님의 그 훈육법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먹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폭력을 한번 써서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을 얻었던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욕구가 계속 쌓여가면, 스스로가 뭐 깨어나서 진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를 스스로가 깨달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실제로 이 폭력성이 다시 되돌아와서 폭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원인을 제가 한 가지만 예로 들어서, 거기에 뭐 나온 것도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편집을 해가지고 잘라놔서 그런데 어쨌든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하고, 제가 이제 조금 남은 이야기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마저 다뤄보도록 할게요. 원인을 찾는데, 그 원인을 제가 요 예를 하나를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정확하지는,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적어 놓은 거라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대략 그 시작은 이래요. 뭐였냐면, 엄마와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무슨 수학인지 온라인 강의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온라인 강의 시간이 다가오는지 아무튼 그게 있는데, 그 수업을 아이가 이제 듣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가 게임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뭐를 받아들이냐? 아이는 나 그냥 게임 할래. 들어가기 싫어. 수업 들어가기 싫어. 게임 할래. 그래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어떻게 접근하냐면 뭐라 그러냐면 그 게임 해? 라고 허락을 먼저 해요. 허가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아이가 가서 그럼 게임하러 가려고 했나? 아무튼 딱 그렇게 하니까 그 수학 강의 조금만 듣자. 뭐 수학 강의 한번 들어가서 요만큼만이라도 좀 듣고 한번 게임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가 말을 바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이가 뒤집어져요. 이 상황이 주변에 있던 그 패널들이 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게 뭐라고 저렇게 하나. 근데 실제로 이 엄마의 행동은 폭력을 부르는 행동이에요. 예, 폭력을 부르는, 폭력이든 싸움이든 갈등을 부르는 행동이에요. 왜? 아이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허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조건을 달았어요. 요거를 자폐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자폐아이들이라고 해서 뭐 생각을 못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애는 이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건 달고 이러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아이가 폭력 성향이 있어 왔다 그러면은 제가 요거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저처럼 이렇게 노트 있는 거에 저는 악필이라 이 노트 같은 거는 공유를 안 하는데 사실 가끔은 제가 써놓고도 제가 읽지를 못하는 정도의 악필인데 노트에다가 아이와 대화하는 거를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아이와 대화했던 것들을 녹음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지 요즘 네이버에 보니까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녹음한 파일을 집어넣으니까 스크립트로 쭉 만들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스크립트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당장 보는 게 아니라 한 며칠 지난 다음에 그걸 한번 쭉 보세요. 그 다음에 뭐를 분석하느냐? 이걸 분석해 보는 거예요. 아이에게 이러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나 초콜릿 먹을래. 그러면 먹어? 아무렇지 않죠? 먹어?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근데 초콜릿 먹기 전에 너 숙제부터 숙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 아주 일상적으로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요거는 실제 수업 때 비슷한 케이스가 몇 번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이는 그때 짜증을 확 내요. 일반적인 사회성이 있는 아이라면 머리를 굴려요. 뭐라고 굴리냐? 초콜릿 먹는데 저거 하는 척하고 얼른 하는 척하고 먹지 뭐. 그러면서 판단을 그렇게 내려요. 그런데 그게 아닌 사회성으로 함께 제가 그랬죠. 사회성은 함께 어울릴 때만 빛을 발하고 그 다음엔 튕겨져 나가는 아이들은 사회성 영역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이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초콜릿 먹겠다는데 왜 또 갑자기 숙제하래?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갈등이 솟아나요. 갈등이 이제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아이와 부모는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갈등이 심해지고 아이가 얌전하면 폭력을 많이 안 쓰면 다행히 그냥 자기가 문 쾅 닫아버리고 자기 할 일 자기가 하고 말아요. 폭력이 되는 아이는 그게 쌓이면 폭력적으로 옮겨가요. 스스로 욕하다가 점차 폭력적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아이의 폭력성은 갑자기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기억하기로 이 금쪽이에 나온 이 아이도 어느 날 갑자기라는 이 표현이 나왔는데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아니에요. 실제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다가 폭발을 하면 그게 폭력으로 한번 휘둘러지고 폭력은 한번 휘두르고 나면 본능에서 오는 거라 주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폭력이 나가요. 욕이 나오고. 그래서 길거리 가다 보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캐나다 사람들도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감정이 섞인 욕을 달고 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감정이, 그걸 욕을 하면 할수록 감정이 쌓여간다고 보시면 돼요. 폭력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감정이 쌓여가요. 왜? 폭력이 해결책은 안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을 휘두르는데 그걸로 해결 안 된다?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이렇게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게 폭력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처음에는 물건 하나 집어 던지는 거, 욕 한마디 내뱉는 거, 이런 거지만, 그러니까 이거죠. 에이씨, 이 정도. 또는, 이 정도였지만, 시간이 가서 이게 점점점 강해지면, 그 다음에 폭력으로 가고, 그러면 폭력이 점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말들이 있었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그런데 이 패널에서부터 이 오은영 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뭐라고. 그 수학 강의 하나, 수학인가? 수업 하나, 잠깐 들어가서 보려는데, 이거요, 실제로 뭐예요? 왜? 한번, 이제 요거는 제 실제 수업에서 있었던 예인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일반화 시켜서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면 수업에서 오는 이야기들은 다 이 개인적인 일들이고 그 수업 안에서만 오가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쓰지는 않는데,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제가 일반화를 시켜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이들이 그 행동이 통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책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실제로 이 아이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책에 있는 내용들, 자폐아이 두뇌 발달을 통해 세상과 연결하기, 그 책에 있는 내용. 아이가 행동이 통제 안 되고 차 세워놓으면 갑자기 튕겨져 나가고 화분 가가지고 나무 그냥 쭉 열매 있는 거 쭉 잡아 훑고, 이게 남의 화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집의 화분, 자기 집 것도 아니고, 이런 행동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그 행동들이 통제가 돼가면서 스스로 통제를 해가면서 이제 그 행동들, 그 돌발적인 행동들, 치과에서 반항하고 이런 것들도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아이는 학교를 이제 시작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이렇게 행동이 사그러들면서 부모와 의사소통이 되면서 엄마 아빠랑 이렇게 잘 화목해지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욕심이 생겨요. 그게 뭐냐,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수학이든지 국어든지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숙제하면서, 야, 요 페이지 하나 풀고 나면, 그러면 네 이런 거 한번 해줄게. 요거는 이제 교육 방법에 있어요. 언어 발달을 위해서 아이가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줘 가면서 어떻게 이제 두뇌 발달을 해가면서 언어 발달과 이거를 함께 만들어 가는지, 이제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하는 것 중에 이제 아이의 욕구를 이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통해서 아이를 하나씩 끌어내는데, 부모님들이 욕심이 생겨요. 그럼 뭐가 생기냐?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야, 요거 한 페이지만 네가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거 네가 요구하는 거 줄게.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다가 한 페이지가 되면 두 페이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아이가 이걸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 방법을 써보면요,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눈치채요. 예, 점점 강도가 세진다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요 TV에 나온 아이의 예로 들어가면, 이미 이 아이는 경험을 통해서 조금만을 통해서, 야, 요만큼만 하자. 다음날 요게 더 커졌고, 그 다음날 이게 조금씩 더 커지고, 이게 전반적으로 아이의 생활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으로 폭발적으로 나왔어요. 그럼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튕겨내야 돼요. 왜? 그걸 내버려 두면 이게 강도가 조금씩 높아지거든요. 처음에는 야, 그냥 앉아만 있어. 야, 5분도 안 되니? 야, 10분만 보자. 이런 식이 가버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또 하나 뭐를 주느냐? 당근을 줘요. 말에게는 당근이죠. 그렇게 하면, 야,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원하는 피자 사줄게, 뭐 사줄게, 아니면 뭐 오늘 뭐 네가 뭐 원하는 게임 몇 분 더 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쌓여가면서 폭력으로 이미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런 거 안 통해요. 왜 안 통하느냐? 아이들이 이미 벽을 쳤잖아요. 이미 벽을 쳤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결코 이 아이들의 그런 이 분노의 불씨를 완전히 끄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생각이 드시겠죠.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끌 수 있는가? 근데 의외로 이게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데 의외로 이게 굉장히 하기가 힘들어요. 왜? 아직까지 그 어떤 교육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또 살아오면서 이러한 방법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뇌 자체가 이런 거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에 익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 채 한 번도 안 잡은 사람이 테니스 처음부터 프로처럼 칠 수가 없잖아요. 근육 하나하나 단련해 가면서 하나하나 휘둘러 가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그 근육통 이런 거 하듯이 두뇌가 좀 머리가 좀 아파요. 왜? 내가 생각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또 방법을 알려줘요. 테니스를 잘하는 사람이 이건 이렇게. 근데 그걸 가지고서 한 번에 되면 누구든 프로 다 하죠. 예.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뭐냐?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뭐죠? 유튜브 보겠다? 게임이 아니라 유튜브로 적어놨네요. 유튜브를 보는 거였나봐요. 유튜브 보겠다 라고 했더니 이제 엄마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 유튜브 봐. 그래 놓고, 야, 수학 강의 잠깐만 앉아있다가 보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좀 보자, 한 5분만. 이런 식으로 해요. 아이가 바로 폭력으로 넘어가죠. 그러면은 이거 해결하는 방법 간단해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짐작하신 거 있을 거예요. 뭐냐? 협상은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방과 그 협상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협상을 하면서 사인을 해요. 그래, 우리 요거 이 펜 저희 한 1불에 하는 걸로, 우리 그 거래하는 걸로 우리 저희 결론 짓자. 그래서 저쪽에서 좋다, 1불에 뭐 합의하고 딱 사인을 하는 순간 협상은 끝나요. 그죠? 그랬는데 요 사람이 이따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불? 야, 요거 너무 좀 내가 싸게 주는 것 같은데, 요거 1불에 주는 대신 니네가 우리한테 저희 지우개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조그만 거 요거 한 1센트, 2센트짜리, 10센트짜리, 요즘 센트는 안 쓰니까 10센트짜리 요거 하나 우리한테 주면 안 되겠니?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희들 사인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때 하는 말이 뭐죠? 개소리 하지 말고 컨트랙트, 네 사인한 거, 협의서 사인한 거 그대로 이행해. 이때는 딱 그 상태로 끌고 가요. 네. 만약에 이제 이쪽과 좀 더 협상을 더 이어가야 될 여지들이 더 남아서, 뭐 예를 들어서 요 펜이었는데 이제 노트까지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들어줄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서 다르겠지만, 협상이 일단 끝난 것에서는 되돌려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되돌리는 사람들은 뭐냐면 머리가 떨어지는 사람. 일단 첫 번째는 머리가 떨어져요. 왜? 협상을 미리 끝내질 않고 사인을 했으니까.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협상을 자꾸 깨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이에게 엄마가 어떻게 비춰지냐면, 일단 엄마가 두뇌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딱 그 아이가 생각을 해요. 두뇌 능력이 떨어지니까 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느냐?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똑같은 얘기 나오죠. 말을 왜 바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나요? 뭐 어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말을 왜 바꿔?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얘기. 있었는데, 뭐 어쨌든 그 얘기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말을 바꾼다? 협상을 자꾸 깨려고 한다?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을 깨려고 하고,
또 내 말은 들어주지 않고 머리가 없으니까 나를 설득시키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그 부모는 아이의 눈에는 뭘로 보이냐? 바보, 멍충이, 그 다음에 자꾸 자기 편한 대로 말 바꾸는 사람. 그럼 보통 이런 사람, 이런 동물들은 어떻게 하죠? 말로 해서 안 통하면 매가 약이다. 흔히 이런 얘기 하죠. 네.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엄마 인격체로서의 엄마로 보이는 게 아니라 폭력의 대상으로서의 엄마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상당히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커요. 그러면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죠. 협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야, 유튜브 보기 전에 수학 딱 5분만 수업 들어갔다가 보는 거는 어떻겠니? 그러다가 아니 그래 5분 안 돼? 그럼 1분만이라도 하고 유튜브 보는 거 어떻겠니? 유튜브 그래 봐라 라고 말하기 전에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폐아이들 교육에서 그 언어를 이제 늘려갈 때 이런 방법을, 이 비슷한 방법을 계속 써요. 예,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그러면서 아이에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이가 나 초콜릿 과자 주세요. 먹을래요. 그래?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아빠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요거 한 10분 있다가 챙겨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시계를 보면서, 이거 시간도 같이 가르치는 거죠. 시계를 보면서 지금이 뭐 큰 바늘이 어디, 작은 바늘이 어디니까 지금 그래서 몇 시 몇 분이니까 이 큰 바늘이 뭐 어디에 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2시 10분이었다 그러면 큰 바늘이 4자에 가 있을 때, 요때가 12시 20분이니까 요때 설거지 끝내고 아빠가 줘도 될까? 라고 협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시간적인 개념도 익히게 하고 그 처음에 당장 주던 것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아이가 요구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후에 가면은 지금 점심 먹고 있었으니까,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점심하고 저녁 사이인 뭐 저녁을 6시쯤 먹는다 그러면 점심하고 저녁 사이인 한 3시쯤 돼서, 시계가 요쯤 돼서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쯤 가서 우리 제 아빠가 뭐 이런 거 챙겨줘도 될까? 이렇게 협상을 하거든요. 그럼 대부분 아이들이 처음에는 못 모르고 오케이를 해요. 왜?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시간을 너무 오래 기다린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 와서 이제 보채면서 그 조금 일찍 줄 수 없느냐는 식으로 이제 그 와가지고 부탁을 하는, 그때는 아이는 실제로 부탁을 해요. 자폐 아이들도 이 방법을 쓰면은 그대로 먹혀 들어가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늘려가는 방법서부터 또 시간의 개념도 집어넣으면서 당장 그 있는 그 상황과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부터, 이게 이제 세상과 연결하는 거잖아요. 아빠가 하고 있는 일과 또 시간에 대한 것과 또 이런 개념들을 하나씩 익혀가는 게 이제 세상과 연결하는 건데, 이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도 접근해야 되는 게 딱 그 방법이에요. 폭력으로 갔다 그러면 이 아이는 사회성은 이미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때 사회성을 넘어간 아이, 사회성의 범주를 넘어선 아이는 실제로 그 안으로 끌어들이기는, 사회성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두뇌를 쓰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두뇌를 쓰게 하는 방법은 뭐냐? 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부터 시작하는 거죠. 지금 5분만 딱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 보는 거 어때? 그러니까 그래 봐라가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결론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먼저 저 유튜브 보기 전에 5분 보는 거. 그래가면서 협상을 통해서 정 안 된다 그러면 그래 네가 정 싫으면 유튜브 봐. 그러놓고 나서 유튜브를 보면 그것에는 손을 대질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결론을 내린 거를 아이에게 그렇게 전달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을 뒤집으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모든 이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은영님이 해석한 게 뭐냐면, 아이가 분노 조절이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예, 분노 조절이 안 되게끔 상황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책감이 있다. 죄책감이 있죠. 자기가 폭력을 쓰고 그러면은 폭력은 사회적으로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폭력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사과를 해요. 그래서 사과를 하면 또 그 앞에서 뭐 받아들여 주면 좋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은영님의 이 해석이 맞아요. 네. 맞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근원을 찾지를 못하니까 실제로 해결책을 주는데 이 해결책이 오히려 독이 되는 해결책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암세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또 이게 오은영님이 그 해석할 땐 아이를 버렸다 그 아이를 떠받들어 키워서 그렇다 이런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중간중간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죄책감에서 이렇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게 뭐가 있냐면, 이런 해석에 이 부모님들 현혹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엄마랑 헤어져 있었다? 예를 들어서 자폐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중에 이혼을 한 분들이 있고 또 아빠가 데리고 있었던 분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나도 그래서 그렇고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 애가 좀 욕도 하고 짜증도 많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그럴 때가 있는데 내가 이혼해가지고 아이가 또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또 그래서 떨어져 있던 것이 안쓰러워서 내가 아이를 떠받들면서 아이가 원하는 거 해줬더니 이런 일이 됐구나. 이렇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책감 이런 것들이 그 부모의 가슴속에 쌓이면 그러면 자존감이 같이 내려가요. 자존감이 내려가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지를 못해요. 그럼 부모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이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오은영님 같은 사람 찾고 거기 저희 해결책 제공해줬던 사람들 찾아가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아이가 이런데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돼요. 매달리게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아이가 변화하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변화할 가능성이 없을 때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그 부모님들이라면 과거는 과거라고 접어두세요. 남편하고 이혼을 했으면 그 부부가 살다가 이혼했으면 어떻습니까? 이혼했으면 이혼한 거예요. 떨어져 살았으면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이를 다시 키우겠다고 데려왔으면 내가 데려온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되죠?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내가 아이를 어떤 식으로 키워갈 것인가, 어떤 식으로 두뇌 발달을 해가면서 아이가 스스로 독립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생각하면서 아이에 대한 접근법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제가 그 방법에 대한 거 한 가지 여기서 알려드렸죠. 그 방법 가지고서 아이의 분노가 쌓여있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써서 아이의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 가면서 아이와 협상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스스로 그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면 돼요. 양치질 안 한다? 양치질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양치질 왜 해야 되는지 그 유튜브 같은데 많이 나올 거예요. 이미지 같은 거 충치 먹은 이들 보여줘 가면서 양치질 안 했을 때 충치가 어떻게 되고 이에 남은 음식 때문에 박테리아가 자라서 이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다 뽑아내고 거기다가 드릴로 나사 박아서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할 텐데 너 이런 식으로 갈래? 아니면 양치질 해볼래? 설득하면 아이들 자기가 판단해서 양치도 하고 다 해요. 제가 저희 책에서도 썼지만 치과 같은 데서 하는 그 진료 다 아무 이상 없이 반항하던 아이도 치과 진료 용기 내가면서 받게 되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이 오은영님의 이런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 금쪽 같은 내 새끼, 저는 이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동안 그만큼 해먹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 폭력에 대한 거를 예전에 이 비슷한 내용으로 올리려고 그 수첩에다가 하나를 다 적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다루려고 제가 해놨었는데 그 수첩을 잃어버려 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 있다가 요번에 다루게 됐는데, 여러분도 이제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폭력적인 아이, 짜증 많이 내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 그래서 이제 죄책감에도 시달리는 것 같아 보이는 아이들, 또 우울감에도 시달려 보이는 아이들, 그 행동이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 원인은 주변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해주는지만 찾으면 돼요. 예.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다루지 않은 게 하나가 있죠. 이게 뭐냐면 본능에서 오는 폭력들. 요거는 이제 제가 다루지를 않았는데, 뭐 언젠가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 본능에서 오는 것 중에 가장 큰 예 중에 하나, 제일 뚜렷한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도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진화론을 이야기를 하는 과학자니까요. 과학자였었죠. 이제 지금은 그 교육을 하는 사람이지만 과학자였으니까요. 이제 인간이 진화를 하는 동안 저희 지구가 탄생에서부터 나온 생명체들의 그 종합적인 진화의 과정이 다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본능 중에는, 이건 새들 중에 있어요. 특히 이제 이 독수리나 이런 사냥을 해가지고 이 먹고 살아가야 되는 새들 중에서 이제 잘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형제들끼리 싸움이에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싸움을 해서 제 먹이가 충분하지 않을 땐 결국은 그 등치 큰 게 작은 거를 죽여요. 그러면 경쟁 상대가 없어지죠. 바로 이런 본능이 있는데, 이게 아이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빠가 누나가 언니가 동생을 괴롭히고 이렇게 자꾸 이제 밀쳐내려고 하는 것. 이거는 본능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본능에서 온다 하더라도 접근 보면 똑같아요. 왜? 이런 본능이 야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고 내 생존 확률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양쪽 아이들에게 생존의 위협이 없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여기서 얘기하는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감정적인 생존이 커요. 왜냐면 감정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한쪽 아이가 혼이 더 난다든가, 아니면 어느 한쪽 아이의 이야기가 더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아까 얘기한 그런 경우처럼요. 그러니까 하라고 허락해 놓고서는 요거 하나만 더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말을 뒤집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생존 본능을 자극하거든요. 그게 이제 폭력으로 가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보통 큰 아이들이 덩치도 크기 때문에 작은 애를 공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보통은 작은 아이들은 큰 애를 혼내는 동안 작은 아이들은 오히려 그런 혼나는 것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그런 어떤 이 비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동생을 더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본능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양상이라서 제가 여기서 말고 아마 다음에 따로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번 영상은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다음번에 새로운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